동서 가게 앞에서 나무를 팔던 할머니가요. 그냥 지나가는 노인이 아니었어요. 그 정체가 밝혀진 순간 동서 인생은 그날로 끝났습니다. 그날은 동서의 개업식 날이었어요. 동서는 몇 달 전부터 준비하던 작은 카페를 드디어 열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도 모두 축하하러 가기로 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꽃다발도 준비했고 작은 선물도 챙겼죠. 시어머니는 우리 막내 며느리가 드디어 사장님이네 하며 기분 좋아하셨어요. 도착한 카페는 예쁘게 꾸며져 있었어요. 화이트톤 인테리어에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메뉴판도 송글씨로 정성스럽게 써 있었어요. 동서는 밝은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시댁 식구들이 도착하자 활짝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 모습만 보면 정말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카페 앞에는 작은 노점이 하나 있었어요. 낡은 천막 아래 할머니 한 분이 나무를 팔고 있었어요. 고사리, 취나물, 도라지. 손질이 잘 된 나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가격표도 송글씨로 써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겹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 할머니, 왜 하필 오늘 우리 가게 앞에서 장사를 하시는 거야? 그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그냥 지나가던 분 아닐까? 여기 자주 나오시는 분 같아. 하지만 동서는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 이건 방해야. 개업식인데 저런 노점이 앞에 있으면 손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 말에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저분도 생계가 있으신 거잖니. 오늘 하루만 참으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동서는 듣지 않았어요. 그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더니 직원에게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해. 불법 노점이라고.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나무를 정리하고 있었고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한 봉지만 사가세요 하며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 뒤에 뭔가 슬픔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때 일이 벌어졌어요. 동서가 직접 나가서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장사하지 마세요. 오늘은 제 가게 개업식이에요. 분위기 망치지 마시고 다른 데로 가세요. 그 말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이 가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 그 말에 동서는 당황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나무를 하나하나 천천히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이 자리 내가 30년을 지켜온 곳이야. 너희가 잠깐 들어왔다고 해서 내 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그 말에 동서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긴 제가 임대 계약한 곳이에요.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계약서 누가 써준 건지 너 정말 알아? 그 순간 공기가 멈췄어요. 동서는 말문이 막혔고 시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때 할머니가 천천히 모자를 벗었어요. 그 얼굴은 낯이 익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어머님? 그 말에 동서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니? 무슨 어머니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분은 너희 시아버지의 어머니야. 너희 할머니시라고. 그 순간 동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그날 동서 인생은 정말로 끝났어요. 그날 동서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카페 안은 조용해졌고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가 사장님 할머니래. 진짜야? 어떻게 그런 일이? 속삭임이 퍼져나갔고 동서는 얼굴을 감싸며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놀라움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통쾌함도 있었어요. 그동안 동서가 보여준 태도는 가족이라기엔 너무 날카롭고 너무 이기적이었거든요. 동서는 시댁에 들어온 지 3년째였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고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시어머니께도 어머니 하며 다정하게 인사했고 저에게도 언니 도와드릴게요
하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혼 6개월쯤 지나자 동서는 점점 달라졌어요. 시댁 모임엔 늦게 오거나 아예 빠졌고 단톡방에서도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식사할까 하면 저희는 일정이 있어서요 하고 딱 잘랐어요. 처음엔 그냥 바쁜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반복되다 보니 그건 분명한 거리두기였어요. 그리고 그 거리두기는 점점 무시로 변해갔어요. 특히 저와의 관계는 더 복잡했어요. 저는 시댁에서 오래 살아왔고 시어머니와도 가까웠어요. 그래서인지 동서는 저를 경쟁 상대로 여기는 듯 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요리를 칭찬하면 동서는 언니는 요리만 잘하시네요 하고 웃었고, 제가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면 동서는 휴대폰만 보며 외면했어요. 그런 태도는 가족 안에서 점점 균열을 만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속상해 하셨고, 시아버지는 요즘 애들은 다 그런가 하며 넘기셨지만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가족이란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고 때론 부딪히더라도 다시 손을 잡는 거잖아요. 하지만 동서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늘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었고 그 안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날 그 공간이 무너진 거예요. 할머니,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어머니. 그분은 오래전부터 시댁과 떨어져 살고 계셨어요.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있었고 건강 문제도 있었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가족 모임에도 거의 나오지 않으셨고 동서도 그 존재를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늘 가족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조용히 멀리서 묵묵히. 그리고 그날 동서의 개업식 날 그분은 일부러 그 자리에 나무를 들고 나오신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확인은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동서는 그분을 몰라봤고 무시했고 쫓아내려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모든 가면이 벗겨졌어요. 그날 이후 시댁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동서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동서도 시댁 단톡방을 나갔어요. 카페는 며칠간 문을 닫았고 동서는 SNS에 개업식 망쳤다는 글을 올렸어요. 하지만 그 글엔 진짜 이유가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그 아이 너무 안타까워. 가족을 몰랐다는 게 아니라 가족을 외면했다는 게.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가족은 알아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는 그걸 몰랐어요. 동서가 시댁에 처음 인사하러 왔던 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날은 봄비가 내리던 토요일이었고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셨어요. 우리 막내가 드디어 장가를 간다니 꿈만 같네 하시며 반찬을 몇 가지 더 준비하셨고 시아버지는 마당을 쓸며 사람이 들어오면 집이 달라져야지 하셨어요. 동서는 그날 밝은 얼굴로 들어왔어요. 단정한 원피스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시어머니께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며 90도로 인사했어요. 그 모습은 참 예뻤어요.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고 겸손했죠. 그런데 그 예의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첫 시댁 방문 날, 동서는 늦게 도착했어요. 이유는 차가 막혀서였지만 얼굴엔 피곤함보다 짜증이 더 많았어요. 시어머니가 오느라 고생했지 하시며 반갑게 맞이하셨지만 동서는 네? 하고 대답만 했어요. 그 말투는 어딘가 모르게 건조했어요. 식사 자리에서도 동서는 말이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요즘 회사는 어때? 하고 물으셨지만 그냥 그래요? 하고 끝냈어요. 저는 옆에서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동서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너는 처음 시댁 왔을 때 어땠니?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긴장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잘 보이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 아이는 뭔가 마음을 닫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은 그날 이후 계속 떠올랐어요.
동서는 시댁에 올 때마다 점점 더 말이 없어졌고 점점 더 거리를 두었어요. 시어머니가 같이 김치 담글까 하면 저는 김치 잘 못 담가요 하고 빠졌고 제가 도와줄게요 하면 괜찮아요. 언니가 잘하시잖아요 하고 웃었어요.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건 경계였어요. 그리고 그 경계는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어느 날 시댁 단톡방에 시어머니가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해요 하고 메시지를 올리셨어요. 저는 좋아요. 뭐 준비할까요? 하고 답했고 남편도 오랜만에 가족 모임이네요 하고 방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답이 없었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따로 연락하셨고 동서는 저희는 이번 주말에 일정이 있어서요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어요. 그건 가족을 향한 무관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관심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동서는 시어머니 생신에도 오지 않았고 시아버지 생신에도 회사 일이 많아서요 하고 빠졌어요. 시어머니는 속상해 하셨고 시아버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지 하며 넘기셨지만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가족이란 바빠도 시간을 내는 거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러 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동서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 없음은 결국 그 개업식 날 할머니 앞에서 폭발한 거예요. 그날의 되는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건 오랜 시간 쌓여온 무관심과 오만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뼈아팠어요. 그날은 추석 연휴 첫날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고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고 과일을 손질하셨어요. 저는 옆에서 도와드렸고 남편은 마당에서 테이블을 정리했어요. 시아버지는 손주들과 놀아주셨고 집안은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어요. 그런데 동서는 늦게 도착했어요. 예정 시간보다 2시간이나 늦었고 도착하자마자 차가 너무 막혀서요 하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하셨지만 동서는 인사도 대충 하고 거실 한쪽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식사 시간이 되었고 모두가 식탁에 둘러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들이 고생 많이 했지 하며 저와 동서를 번갈아 보셨어요. 저는 웃으며 어머니 덕분에 배웠어요 했고 동서는 말없이 젓가락만 들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동서에게 물었어요. 요즘 가게 준비는 잘 돼가니? 동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뭐? 언니처럼 시댁길에 매달리진 않아서요. 제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눈치를 보셨고 남편은 제 눈을 바라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엔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말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었어요. 그건 조롱이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 너한테 질투하는 걸까?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질투, 그 단어는 너무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날의 말투, 그 눈빛, 그 태도는 질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동서의 태도는 더 노골적이 되었어요. 시댁 단톡방에서 제가 무언가 제안하면 동서는 언니는 참 열정적이시네요 하고 웃었고 시어머니가 제 요리를 칭찬하면 동서는 저는 그런 음식 안 먹어요 하고 말했어요. 그 말들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상처를 남겼어요. 그리고 그 상처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가족들이 모였어요. 저는 케이크를 준비했고 작은 선물도 챙겼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고 시아버지는 우리 며느리 최고야 하셨어요. 그런데 동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빈손으로 와서 케이크를 자르자마자 저 먼저 갈게요 하고 나갔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 아이가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지 모르겠어. 그 말에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그건 그 아이 마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한동안 동서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이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하시며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려 하셨고 시댁 단톡방도 한동안 조용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자주 통화하며 어머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하고 위로했지만 그분의 목소리에 늘 무거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동서는 그 사이에 가게 준비에 박차를 가했어요. SNS에는 드디어 내 공간이 생긴다. 이제는 나만의 길을 간다. 같은 글들이 올라왔고 사진 속 그녀는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쳐 보였어요. 하지만 그 당당함 뒤엔 가족을 향한 거리감이 더 짙어졌어요. 개업식 전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도 될까? 그 아이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가셔야죠. 가족이잖아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래도 축하는 해줘야지.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함께 동서의 가게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꽃다발을 들고 계셨고 남편은 작은 화분을 준비했어요. 저는 케이크를 들고 있었고 마음속엔 오늘만큼은 아무 일 없기를 이라는 바람이 가득했어요. 도착한 가게는 정말 예뻤어요. 인테리어도 세련됐고 메뉴도 다양했어요. 동서는 밝은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우리를 보자마자 오셨어요? 하며 웃었어요. 그 웃음은 오랜만에 보는 진심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가게 너무 예쁘다 하시며 감탄하셨고 동서는 어머니 덕분이에요 하며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는 정말 괜찮아졌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가게 앞에 작은 노점이 하나 있었어요. 낡은 천막 아래 할머니 한 분이 나무를 팔고 계셨어요.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가지런히 놓인 나물들 사이로 손님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동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 할머니, 왜 하필 오늘 우리 가게 앞에서 장사를 하시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냥 지나가던 분 같아요. 여기 자주 나오시는 분 같기도 하고. 하지만 동서는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방해야. 개업식인데 저런 노점이 앞에 있으면 손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 말에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저분도 생계가 있으신 거잖니. 오늘 하루만 참으면 되지 않을까? 동서는 듣지 않았어요. 그녀는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해 불법 노점이라고 하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나무를 정리하고 있었고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한 봉지만 사가세요 하며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 뒤에 뭔가 슬픔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때 일이 벌어졌어요. 동서가 직접 나가서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장사하지 마세요. 오늘은 제 가게 개업식이에요. 분위기 망치지 마시고 다른 데로 가세요. 그 말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이 가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 그 말에 동서는 당황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나무를 하나하나 천천히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이 자리, 내가 30년을 지켜온 곳이야. 너희가 잠깐 들어왔다고 해서 내 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그 말에 동서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긴 제가 임대 계약한 곳이에요.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계약서 누가 써준 건지 너 정말 알아? 그 순간 공기가 멈췄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 말이 끝나자 동서는 눈을 크게 떴어요. 계약서를 누가 써줬는지라뇨? 제가 직접 부동산 통해서 계약했는데요. 할머니는 나무를 천천히 접으며 말했어요. 그 부동산 내 조카가 운영하는 곳이야. 그리고 이 건물 내 이름으로 돼 있어. 그 순간 동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
이 건물이 할머니 거라고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희 시아버지, 그러니까 내 아들이 이 건물을 내 명의로 등록해뒀지. 혹시라도 나중에 가족끼리 싸움 날까봐.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어머님, 그 말씀 진짜예요? 할머니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너도 몰랐지? 그 아이가 이 건물에 가게를 낸다고 했을 때 나는 그냥 지켜봤어.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는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지. 그 말에 저는 숨을 삼켰어요. 할머니는 일부러 그날 그 자리에서 나무를 팔고 있었던 거예요. 동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려고. 그리고 그 확인은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동서는 할머니를 몰라봤고, 무시했고, 쫓아내려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모든 가면이 벗겨졌어요. 동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모른 건 죄가 아니야. 하지만 무시한 건 죄야. 그 말에 동서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손님들은 웅성거렸고 직원들도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알았니? 가족은 겉으로만 챙기는 게 아니야. 그 말에 동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 눈물은 너무 늦었어요. 그날 이후 동서의 가게는 한동안 문을 닫았어요. SNS엔 사과문이 올라왔고 가족을 몰라본 제 잘못입니다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하지만 댓글엔 너무 늦었네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같은 반응이 많았어요. 그리고 시댁 단톡방엔 동서의 이름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어요. 그건 가족을 외면한 대가였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동서의 가게는 다시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손님은 줄었고 직원들도 하나둘 그만두었어요. 동서는 SNS에 힘든 시기지만 이겨낼게요 라는 글을 올렸지만 그 글엔 예전처럼 응원하원의 댓글이 달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 아이가 너무 몰랐어. 너무 외면했어. 하시며 한숨만 쉬셨고 시아버지는 이제는 알아서 하겠지 하며 신문만 넘기셨어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동서가 너무 멀리 갔던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녀는 가족을 등졌고 그 대가는 너무 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동서의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창가에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고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그런데 가게 앞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화분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30년을 지켜온 자리, 이제는 너에게 맡긴다. 단, 사람을 먼저 봐라. 그 글씨는 할머니의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멈춰섰어요. 그 쪽지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건 유산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경고였어요. 사람을 먼저 봐라. 그 말은 동서에게 남긴 마지막 숙제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 쪽지를 보여드렸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은 끝까지 가족을 믿으셨던 거야.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맞아요. 할머니는 동서를 시험한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마지막까지 그녀가 바뀌길 바랐던 거예요. 하지만 동서는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리고 그 기회는 이제 주인공에게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에 질문 하나를 품게 되었어요. 내가 이 가족 안에서 해야 할 일은 뭘까? 그리고 그 질문은 또 다른 진실을 향한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엔 그 쪽지의 문장 하나가 계속 맴돌았어요. 사람을 먼저 봐라.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어요. 그건 가족을 잇는 기준이었고 관계를 지키는 마지막 선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을 넘은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너 혹시 동서가게 앞에 또 나물 노점이 생긴 거 봤니? 그 말에 저는 놀랐어요. 아니요, 어제는 없었는데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어머님이 다시 나가셨대.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할머니가 다시 그 자리에 나무를 들고 나가셨다는 건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어요. 그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었어요. 혹은 마지막 확인이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바로 가게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믿기 힘든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예전처럼 천막을 펴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있었어요. 얼굴엔 미소가 있었고 손님들에게 한 봉지만 사가세요 하며 인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직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구나. 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더운데. 할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웃으셨어요. 괜찮아. 이 자리는 내가 살아온 자리니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자리는 단순한 장사터가 아니었어요. 그건 가족의 뿌리였고, 기억이었고, 사랑이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이 그러셨어. 그 아이가 나를 다시 보지 않으면 그 가게는 오래 못 갈 거다라고. 그 말은 예언 같았어요. 그리고 그 예언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며칠 뒤 동서의 가게에 문제가 생겼어요. 건물 관리 계약이 꼬였고 임대 조건이 변경되었고 결국 가게는 임시 휴업에 들어갔어요. 동서는 SNS에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잠시 문을 닫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지만 그 글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사람을 먼저 봐야지. 그게 시작이야. 그 순간 동서는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울음은 처음으로 진심 같았어요. 그날 이후 동서는 할머니에게 직접 찾아갔어요. 나물 한 봉지를 사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나물을 봉투에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시작해, 진짜로. 그 말은 용서였고, 기회였고,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동서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어요. 그날 이후 동서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예전엔 시댁 식구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말도 최소한으로 했지만, 이제는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을 걸었어요. 시어머니께는 어머니, 오늘은 뭐 드셨어요? 하고 물었고, 저에게는 언니, 혹시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 변화는 갑작스럽진 않았지만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가족들에게도 조금씩 전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경계하셨어요. 그 아이가 갑자기 왜 저러지? 하시며 조심스러워 하셨지만 동서가 매일 안부를 묻고 작은 선물을 건네고 가게 앞에 나무를 사서 할머니께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도 사람이 바뀌는 건 참 신기하네.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어머니, 바뀐 게 아니라 이제야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남편도 동서의 변화에 놀랐어요. 예전엔 말도 안 섞었는데 요즘은 먼저 연락도 하고 가게 일도 물어보더라. 그 변화는 단순한 태도 변화가 아니었어요. 그건 마음의 움직임이었어요. 그리고 그 움직임은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동서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어요. 언니, 혹시 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놀랐어요. 무슨 일이에요? 동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가게 다시 열려고 하는데 이번엔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혼자 하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 말은 처음으로 그녀가 가족을 받아들인 순간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같이 해요. 이번엔 진짜로.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 가게를 준비했어요. 메뉴를 다시 구성하고 인테리어를 손보고 홍보도 함께 했어요. 시어머니는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오셨고 시아버지는 가게 앞 간판을 새로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나무를 매일 아침 가게에 가져다 주셨어요. 이건 오늘 아침에 딴 거야. 손님들한테 나눠줘. 그 말에 동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눈물은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심은 가게를 다시 살려냈어요. 제 엎은 날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SNS엔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가게라는 글이 퍼졌고 리뷰엔 사장님이 너무 친절해요.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아요. 같은 글들이 올라왔어요. 그날 밤 우리는 모두 가게에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 하셨고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셨어요. 그리고 동서는 제게 말했어요. 언니,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늦은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그 웃음은 진짜 가족의 시작이었어요. 가게가 다시 문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엔 동서 혼자서 모든 걸 끌어안고 버티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가족이 함께 숨쉬는 따뜻한 장소가 되었어요. 손님들은 여긴 참 정이 넘치네요. 라고 말했고 동서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시어머니는 매주 반찬을 만들어 오셨어요. 이건 오늘 아침에 무친 거야.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조금씩 내봐 하시며 동서에게 요리법도 알려주셨어요. 동서는 그걸 받아 적으며 어머니, 다음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고 웃었어요. 그 웃음은 이 예전과 달랐어요. 억지로 만든 미소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표정이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나물을 가져오셨어요. 가게 한쪽에 작은 코너를 만들어 할머니 나물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손님들은 그 코너를 보며 이건 진짜 집에서 만든 것 같아요 하며 감탄했어요. 동서는 그 코너 앞에 작은 팻말을 세웠어요. 이 나물은 저에게 가족을 가르쳐준 분이 직접 손질하신 것입니다. 그 팻말을 본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네가 사람을 보는 눈을 가졌구나. 그 말에 동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 눈물은 할머니의 손등 위로 떨어졌어요. 그날 밤 우리는 모두 가게에 모였어요. 작은 조명이 켜지고 따뜻한 음악이 흐르고 식탁 위엔 시어머니가 만든 잡채와 동서가 만든 샐러드가 놓여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이제야 우리 집이 하나가 된 것 같네 하셨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이 가족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누구 하나만으론 안 됐을 거예요. 그 순간 동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어요. 동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다음 달에 가게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나물집으로요. 가족의 시작이 된 이름이니까. 그 말에 할머니는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 참 따뜻하구나. 그날 이후 가게 간판은 바뀌었어요. 나물집이라는 이름 아래 가족의 이야기가 담긴 작은 문장이 새겨졌어요. 사람을 먼저 보고 마음을 나누는 곳. 그 문장을 본 손님들은 여긴 진짜 특별하네요. 라고 말했고 동서는 그 말에 늘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여긴 가족이 만든 곳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쳤어요. 이제야 진짜 사이다다. 나물집이라는 이름이 걸린 간판 아래 동서는 매일 아침 문을 열었어요. 예전엔 출근하자마자 매출부터 확인하고 SNS 반응을 살피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먼저 할머니께 인사하고 시어머니가 가져온 반찬을 정리하고 직원들과 커피 한 잔을 나누는 걸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 변화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어요. 그건 마음의 흐름이 바뀐 거였어요. 어느 날 동서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했어요. 언니,
저 그날 개업식 때 했던 행동들 아직도 마음에 남아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날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이었어요. 동서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때 할머니께 했던 말들, 행동들 다 기억나요. 그분이 가족이라는 걸 몰랐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분을 사람으로도 보지 않았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그녀는 이제야 진짜로 과거를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주함은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며칠 뒤 동서는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그 안엔 손편지와 함께 그녀가 직접 만든 나물 반찬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봉투를 조용히 받아들고 편지를 천천히 읽으셨어요. 할머니,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 덕분에 저는 가족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그 배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동서가 만든 나물을 한 숟갈 드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네가 내 손맛을 이해했구나. 그 말에 동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 눈물은 지난날의 오만과 무관심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이후 동서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나물 바구니 나눔 행사를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자리에서 배운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라는 문구와 함께 매주 금요일마다 직접 만든 나물을 포장해 무료로 나눠드렸어요. 그 행사엔 시어머니도 함께했고 저도 도왔어요. 동네 어르신들은 이 집은 참 따뜻하네 하며 웃으셨고 동서는 그 웃음에 늘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제야 동서가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그녀는 더 이상 시댁의 외부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 집의 한 사람으로 마음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 모두를 더 가까이 이어주고 있었어요. 나물집은 이제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따뜻한 차를 마시고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들어와 웃음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동서가 있었어요. 예전엔 늘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 동네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나물집에서 어르신들 대상 요리 강좌를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제안이었어요. 동서는 망설였지만 시어머니와 할머니의 격려에 용기를 냈어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네가 만든 나물 내가 먹고 웃었잖니. 그럼 된 거야. 그 말에 동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주 금요일 할머니 손맛 따라잡기라는 이름의 작은 강좌가 열렸어요. 동서가 직접 나물 손질법을 설명하고 할머니가 옆에서 이건 너무 오래 삶으면 안 돼 하며 조언을 해주셨어요. 어르신들은 웃으며 따라했고 강좌가 끝난 뒤엔 모두 함께 식사를 나눴어요. 그 자리엔 시어머니도 있었고 저도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날 한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 집은 참 사람 냄새가 나네요. 그 말에 동서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건 제가 가족한테 배운 거예요. 그날 이후 나물집은 지역 소식지에도 소개되었고 SNS엔 가족이 만든 따뜻한 공간이라는 해시태그가 퍼졌어요. 손님들은 여긴 그냥 밥 먹는 곳이 아니에요.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에요. 라고 말했고 동서는 그 말에 늘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동서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저 이제 알겠어요. 가족이란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을 내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맞아요. 그걸 알았다는 게 당신이 진짜 가족이 된 증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그 웃음은 지난 모든 갈등과 상처를 덮어주는 따뜻한 이불 같았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 사람은 마음을 열면 정말 달라지는구나.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끝까지 기다려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어요. 이 가족은 참 단단하다. 나물집은 여전히 매일달 아침 문을 열었고 그 안엔 늘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어요. 동서는 이제 지역 행사에도 초대받고 가게를 찾는 손님들과도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워졌고 눈빛은 깊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이제 사람을 먼저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동서가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언니, 제가 예전엔 사람을 조건으로 봤던 것 같아요. 직업, 외모, 말투, 그런 걸로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을 먼저 보게 돼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예요. 동서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할머니가 저한테 사람을 먼저 봐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 말은 저에게도 깊이 남았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스쳐 지나가고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고 끊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을 보는 눈이에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란 늘 가까이 있지만 때로는 가장 멀게 느껴지는 존재예요. 상처도 깊고 기대도 크고 그래서 실망도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존재가 가족이에요. 동서는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그 배움은 그녀를 더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어느 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가 이제는 나한테 먼저 안부를 물어. 예전엔 내가 먼저 연락해야 했는데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어머니, 그건 사랑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퍼졌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나무를 손질하시고 동서는 그 나무를 정성껏 담아 손님들에게 내놓아요. 그리고 그 나물 앞엔 작은 문장이 적혀 있어요. 이 나물엔 가족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 문장을 본 손님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음식을 음미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느껴요.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마음은 계속된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먼저 보는 눈이에요. 그 눈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늘 따뜻한 방향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나물집의 이야기는 어느새 동네를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왔고 가족의 온기를 담은 작은 가게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어요. 방송이 나간 뒤 SNS엔 이런 곳이 우리 동네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을 먼저 보는 가게 꼭 가보고 싶어요. 같은 댓글이 이어졌어요. 동서는 그 반응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제가 뭔가를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네가 마음을 나누고 있는 거야. 그게 제일 잘하는 일이야. 그날 이후 동서는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마음 나눔 카드라는 이름으로 손님들이 직접 쓴 짧은 응원 메시지를 가게 벽에 붙이는 공간을 만든 거예요. 오늘도 잘 버텼어요. 당신의 미소가 저를 살렸어요. 나물집 덕분에 엄마 생각이 났어요. 같은 글들이 하나둘 붙기 시작했고 그 벽은 점점 따뜻한 색으로 채워졌어요. 어느 날 한 중년 여성 손님이 조용히 가게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메뉴를 고르지 않고 벽 앞에 서서 한참을 글을 읽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 참 이상하네요. 밥 먹으러 왔다가 마음이 채워지네요. 그 말에 동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 여성은 조심스럽게 작은 쪽지를 꺼내 벽에 붙였어요. 남편이 떠난 지 3년째. 오늘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글을 본 동서는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혹시 다음 주 금요일에 오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작은 모임을 열거든요. 그 모임은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을 위한 식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어요. 가족이 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마음이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작은 식사 자리였어요. 동서는 직접 요리를 하고 시어머니는 반찬을 준비하고 할머니는 나무를 손질했어요. 그 식탁엔 말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엔 온기가 있었고 숟가락 소리엔 위로가 있었어요. 그날 밤 동서는 저에게 말했어요. 언니, 가족이란 꼭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이어지면 그게 더 깊은 가족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맞아. 그리고 너는 이제 많은 사람의 가족이 된 거야.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그 웃음은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시작이었어요. 나물집은 이제 단순한 가게도 단순한 이야기의 배경도 아니었어요. 그곳은 상처가 치유되고 마음이 이어지고 사람이 다시 사람을 믿게 되는 공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한때 가족을 외면했던 동서가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문을 열기 전에 할머니께 인사하고 시어머니께 반찬을 받아 정리하고 직원들과 커피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가게 문을 닫을 때면 벽에 붙은 마음 나눔 카드를 하나씩 읽으며 조용히 웃어요. 그 웃음은 지난 모든 갈등과 눈물, 오해와 침묵을 지나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웃음이에요. 어느 날 동서는 작은 노트를 꺼내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 안엔 그녀가 직접 적은 문장이 있었어요. 사람을 먼저 봐라. 그 말 하나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됐다. 그 문장을 보며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마음은 계속된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사람이에요.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외면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그게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기는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묻고 싶어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꺼내지 못한 말이 있나요? 혹시 지금 외면하고 있는 관계가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그 마음을 꺼내보세요. 아주 작은 인사 한마디, 아주 짧은 메시지 하나로도 우리는 다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연결은 여러분의 삶을 따뜻하게 바꿔줄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고맙습니다.